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일 여러분께 또 여러 가지 소식을 업데이트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우리 한국에 있는 대선 하루 직전이죠. 그래서 한국에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지만 유럽에도 대단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실 한국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라시아 컨프런테이션 헤제몬 전쟁에 있어서 제3 그 러시아의 뭡니까 해양 출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이제는 지금은 기후가 많이 변해서 그 뭡니까 블라디보스톡이 많이 얼지는 않지만 옵니다 겨울에. 그래서 이 블라디보스톡이 많이 얼었을 때는요 낮은 블라디보스톡이 이제는 그 러시아의 제3 출구로서 우리는 1860년 이후로 많은 전쟁에 이제는 휘말리게 되었죠. 근데 그 러시아의 제2 출구가 어디냐? 바로 우크라이나에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크리미아 반도, 거기가 흑해 출구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발틱. 그래서 뭡니까? 거기 에스토니아. 그 다음에 바로 그 폴란드 북쪽에 있는 곳이 이제는 그들의 그 함대를 갖다가 이제는 출항시킬 수 있는 세 군데인 것입니다. 그래서 G7 유럽이 러시아를 공격할 적에는 세 군데를 이제는 잡아야 되죠. 봉쇄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발틱 뭡니까? 바로 폴란드 북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남쪽 오데사 있는 곳, 크리미아 반도가 있는 곳. 세 번째는 뭡니까? 태평양 북쪽 블라디보스토크가 낮은 선봉 있는 곳이 바로 이제는 그들의 출항 그 발틱 함대의 출항 장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년 동안의 전쟁은 뭡니까? G7이라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과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출구를 누가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승패가 이제는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러한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지난 전쟁사를 보자면 마지막에 최고 큰 전쟁은 1945년 2차 대전이었죠. 근데 적이 누구였습니까? 메인 적이요. 독일이었습니다. 독일, 일본, 그다음에 이태리 합류가 되었죠. 근데 독일은 가장 우수한 메카니컬리 발달된 나라죠. 그래서 그들은요 유럽이 생각한 거나 러시아가 생각한 것보다 월등한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천하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바로사 1941년 6월 22일인가요? 6월 20일로 알고 있습니다.를 쳐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쳐들어간 그 군인이 얼마냐? 약 3밀리언이 넘어요. 이제 한국 군인이 지금 60만 대군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5배가 되는 그 군인이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래서 그때 2차 대전 때 죽은 사람 군인 시빌리언 합쳐서 약 70 밀리언에서 80 밀리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태평양 전쟁까지 포함돼서죠. 그 중에 3분의 1이 러시아 사람. 그래서 러시아 사람 그 당시 소련입니다. 27 밀리언이 죽었습니다. 누구랑 항쟁하기 위해서? 나치즘. 독일의 나치즘과 항쟁하기 위해서 그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겼어요? 독일이 졌습니다. 러시아가 이겼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명 전승이라고 하죠. 그래서 5월 9일 날 이제 전승일을 러시아에서 기념하는 일이 바로 한 달 약간 전에 있었죠. 그래서 독일은 패배자가 되어서 모든 이제는 무장 해제를 당하고 이제 미국에서 모든 이제 군인을 거기서 많이 파견해서 독일에는 아주 미국 기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하고 러시아의 범퍼 스테이트가 누구죠? 바로 폴란드인 것입니다. 이제 폴란드에도 범퍼 스테이트로서 밀릴 때마다 이제는 사람 많이 죽는 나라가 이제 폴란드입니다.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이거는 뭐 계속해서 전쟁이 휘둘리는 나라예요. 우리는 이제 전쟁을 사실은 큰 전쟁은 한 번 당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여파를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유럽의 전쟁의 목적은 무엇이었냐? 그때 히틀러가 은행에 너무나 어려웠어요. 1차 대전 후에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런던을 상대로 전쟁을 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 러시아에 있는 지금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구 유럽 똑같은 백인이에요. 슬라브 쪽을 아주 없애버리겠다. 주이시하고 슬라브를 아주 없애버려. 예.
그러니까 다 죽이겠다. 그래서 약 300만의 포로를 이제 굶겨 죽이고 이제 또 불태워 죽이고 이제 산채로 매장시켜서 많이 죽은 전쟁이 사실 2차 대전인데 그때 러시아에서 잃은 그 사상자 피해자가 27 million 300만이 아니라 27 million이 러시아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게 불과 이제는 70년 전의 일이죠. 그럼 나치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들은요 AA 라인이라고 그래갖고요. 지금 핀란드 동쪽에 있는 뭡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레닌그라드, 지금 현재 세인트 피터스버그라고 하죠. 그다음에 모스크바, 그다음에 스탈린그라드 세 개를 합쳐서 A선 지금 뭡니까? 러시아의 서부 전선의 식량 곡창지를 완전히 차지하겠다. 서플라이 체인을 차지하겠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는데 마지막에 승리는 이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AA 라인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 즉 1941년도 6월 20일 날 시작한 전쟁은 물론 독일의 실패로 끝났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침략을 당한 러시아가 얻은 게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recognition. 제가 말씀드렸죠. 러시아는 그렇게 부자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겨울엔 다 얼고 동토입니다. 이제 9월부터 이제 4월까지는 꽝꽝 얼어요. 그 당시에는 더 얼었습니다. 지금보다. 그래서 열심히 여름에 밀농사를 해서 겨울에 먹고 살고 이제 굉장히 패시브하게 이제 호전적인 나라가 아니죠. 근데 이제 왜 필요합니까? 거기는 뭐가 많아요? 식량이 많습니다. 밀도 엄청나게 많아요. 또가 많아요? 지하전이 엄청나게 많아요. 또 뭐가 많아요? 축산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또가 뭐가 많아요? 수산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러시아의 교회를 3개를 지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물반 고기반이에요. 물반 조개반이에요. 다 조개야. 근데 그들이 안 먹어요. 그 다음에 땅은 뭡니까? 물반 버섯반. 그래서 굉장히 풍요한 나라입니다. 러시아는. 거기에 비해서 사람은 굉장히 적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 갖고 있는 지하자원, 식량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AA 라인, 즉 뭡니까? 러시아의 북쪽서부터 어디까지요? 우리 지금 흑해 옆에 있는 그 바다까지 이제는 그 내부 바다죠.까지 확보할 수 있는 AA 라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주 야무지고 담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3차로 나누어서 북쪽에는 레닌그라드, 중간에는 모스크바, 남쪽에는 뭡니까 스탈린그라드를 이제는 요격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정말 파죽지세로 몰고 갔죠. 근데 역사가 그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뭐를 만났어요? 동장군을 만나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러시아는 뭐를 누리게 됐어요? 전승국가라는 새로운 엘리베이션, 위치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1945년까지 러시아는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나라였다가 1945년이 어떻게 됐어요? 아니 그 무적의 나치 무적의 나치를 물리치는 전승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럽에서는 어떤 운동이 불고 있느냐? 야 만약에 소련이 그때 안 들어왔더라면 아이러니하게도요. 소련이 우리 지금은 다 독일만 하고 있어. 우리가 독일의 나치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준 사람이 누구냐? 사실은 러시아인 것입니다. 소련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래서 이제 나치에서 누구를 해방시켜 준 게 이제 공산당이라는 것은 이제 아이러니가 있지만 어쨌든 러시아 사람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그 유럽을 나치의 완벽한 철저한 전체주의 독재 로부터 이제는 구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70년이 되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근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나라는 particularly 누구냐? 독일,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예요. 그 G7의 축이죠. 하나는 무엇의 축입니까? 하나는 경제의 축이에요. 영국. 그리고 하나는 무엇입니까? 테크놀로지의 축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독일이죠. 그리고 독일은 이제는 모든 EU G7의 이제는
그 원동력이에요. 모든 산업이 사실은 독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EU를 만들어서 서로 공존을 하는 것을 만들었죠. 1945년 이후로. 그리고 암스테르담 회담에서 자기 많은 나라의 주권을 이제 양도를 했습니다. 그럼 불란서는 누굽니까? 그들은 뭐냐 사상가예요. 사상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갖고 이제는 뭐 사상 유행을 다 만들어내는 불란서. 그 셋이 합치는데 셋의 야망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로마 제국의 부활인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부활을 위해서 방해가 되는 세력이 지속적으로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첫 번째는 로마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교황권에 반대하는 백인의 그 지역이었으니까 바로 동구 유럽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오소닥스인 것입니다. 그들은 교황권의 황제권을 거부합니다. 고해 성소를 거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자리를 거부합니다. 그 다음에 퍼기토리 뭡니까? 연옥이라고 그러죠. 그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그 로마 제국을 하나의 종교로 합치려고 하는데 가장 눈에 가시 같은 세력이 누굽니까? 러시아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G7의 적입니다. No matter what. 쳐부셔야 돼요. 그리고 힘을 빼야 돼요. 진을 빼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이 바로 우리 영국과 불란서와 독일이 갖고 있는 공통 과제인 것입니다. 왜? 로마 제국의 부활을 위해서 누구에 의해서? 대영 제국에 의해서, 불란서에 의해서, 스페니시 엠파이어에 의해서, 독일 신성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1941년 쳐들어갈 때 바발로사의 이름이 누굽니까? 이것은요 독일 황제 이름이에요. 그 황제 이름이니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의 영광을 우리가 로마 제국을 우리가 하나로 만들겠다. 물론 저는 역사학자가 아닌데 이제 성서적으로 역사를 이제 풀이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역사는 무엇이냐? G7이 하나가 되어서 러시아를 이제는 약화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전 유라시아를 하나의 금융권, 하나의 로만 엠파이어에 넣고자 하는 시도는 현재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왜 그럴까요? 우크라이나는 뭡니까? 러시아의 두 번째 출구인 것입니다. 흑해 출구예요. 거기 가면 또 만만치 않은 적이 있죠. 그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그 오스만 제국,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래서 터키가 거기에 딱 기다리고 있어요. 터키하고 러시아는 사실은 친구가 아닙니다. 최근에는 친구가 됐어요. 잠정적으로. 그래서 오늘 6월 2일 어떤 회담이 열리고 있습니까? 2차 이스탄불에서 평화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누가 만났어요? 우크라이나 오피셜이 만났지만 물론 회담은 결렬되었습니다. 그 결렬된 백그라운드는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이제 6월 지금 현재 그 6월 2일 바로 드론 어택이 있었죠. 드론으로 러시아의 군 기지에 비행기가 약 40대가 이제 박살이 났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preemptive strike예요. 왜냐하면 내전을 방불하는 거죠. 어떤 내전이냐? 안에 들어와서 러시아 안에 있는 공군 기지에 약 41개의 전투함을 비행기를 이제 폭발시켰기 때문에 파괴했기 때문에 물론 7 to 8 빌리언 달러의 로스가 있고 약 30%의 그 러시아의 화력을 상실하는 엄청난 결정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이제 6월 2일 날 일어났어요. 근데 6월 2일 바로 직전에 무엇이 있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러시아가 독일이 1941년 2차 대전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전쟁에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에는 미군 기지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범퍼 스테이트가 폴란드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폴란드에서 또 6월 20일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이 2차 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우리 무기를 생산하겠다. 어디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는 롱렌지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을 쏴서 러시아 내에 너희가 폭격하는 것을 허락하겠다. 오 마이 갓. 그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니라 서구 유럽과 러시아의 전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모든 돈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되겠다. 1번. 그리고 무기를 공동으로 우크라이나 안에서 생산하겠다. 6월 2일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6월 지금 그러니까 5월 26일.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보통 사건이 아닙니까? 이거는 히틀러 이후로 러시아를 어떻게 침략하겠다는 겁니까? 이거는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침략하겠다는 거죠. 우크라이나는 말씀드린 대로 약 3.5 빌리언 달러를 빌렸어요. 그래서 이자를 660만 불을 못 갚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뭡니까? 전쟁으로 해서 땅은 폐허가 되고 빚은 엄청나게 쌓였고 갚을 능력은 없고 살 길은 무엇이에요? 빨리 종전을 해서 농사를 져야 됩니다. 하지만 종전을 못하게 막고 있는 세력이 누굽니까? 당연히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이죠. 그 1차 회담이 이스탄불에서 2022년 2월 달에 있었습니다. 4월 달에. 그래갖고 종전에 합의를 했어요. 그때는 우리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 많은 영토 그 오데사 북쪽으로 크리미아 북쪽으로 땅을 하나도 차지를 못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끝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누가 날아갔습니까? 보리스 존슨이 날아갔죠. 날아가서 전쟁을 계속해라.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누구한테 날아갔어요? 바이든한테 날아갔습니다. 전쟁을 계속해라.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줬습니까? 350 빌리언 달러를 줬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계속됐어요. 지금까지 약 100만 명 이상이 죽은 뿌락지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그럼 뿌락지 전쟁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차 대전 이후로는요. 군인이 별로 없어요. 유럽에. 그리고 본인들이 죽기 싫어요. 그래서 누구를 키웠습니까? 뿌락지를 키웠어요. 야, 돈 줄게. 야, 네가 애들 길러. 우리가 유로피안화 시켜줄게. 그래서 유럽에 들어가서 마이단 혁명 이후로 더 엄청난 지원이 시작되었죠. 우크라이나에서.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습니다. 러시아가 어떻게 해서 제발 오지 마. 너희들 그동안 지금 현재 1991년 이후로 너희가 나토를 동부로 옮기겠다는 약속을 계속 어겨왔잖아. 그러니까 제발 2개만 해줘. 중립지대를 만들어주고 우리가 지금 현재 그동안 너희가 계약했던 대로 약속했던 대로 완충지대를 만들어주고 나토에 제발 우크라이나를 연합시키지 말아줘. 나토에 우크라이나를 연합시키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물론 모스크바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죠. 그게 1번입니다. 근데 2번째는요. 분명히 어떤 이유를 들어서 밀리터리 컨플릭트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럼 밀리터리 컨플릭트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크라이나가 침략을 받았다. 그럼 뭡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다. 그럼 어떻게 모든 나토 나라가 합쳐서 우크라이나를 보호하게 싸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죠. 그럼 러시아는 왜 이거를 짐작하고 있었을까요? 나폴레옹 시대서 나폴레옹은 1812년에 쳐들어갔어요. 똑같은 이유로. 그럼 1812년에 쳐들어갔을 때도 동장군 때문에 패했습니다. 그때도 6월 22일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 똑같은 날 6월 20일 1812년에 나폴레옹이 60만 대군을 끌고 들어갔습니다. 물론 다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유폐가 됐죠. 그 다음에 독일은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러시아를 침략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원, 항구. 그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많은 전쟁에서 가장 큰 전쟁이 무엇입니까? 바로 1941년에 독일이 이제 바바로사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이름으로 쳐들어갔어요. 그때 만만했습니다. 테크놀로지를 아무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영국도 못 이겨요. 영국 사이렌 불면 전부 이제는 또 그 방공호에 숨어야 됩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불란서에서 다 지금 철수했죠. 거기 가는 영화를 여러분 많이 보고 계십니다. 뭐 비에 뭐 영화 보면은요, 그 뭐 멋있는 군인하고 그다음에 그 뭡니까 그 아름다운 비비안 리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이제 무엇을 피합니까? 독일군 독일의 독일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독일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행을 포함한 전 유럽의 통치. 지금 보니까 로만 엠파이어 부활, 신성 로마 제국의 부활. 근데 실패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근데 70년 후에 처음으로 사실은 전쟁 디팩토 워. 그래서 껍데기는 어떻게 포장했을지라도 제 세계 3차 대전을 이제는 독일에서 선포했습니다.
그 독일 수상에 대해서 이제는 그 일나마자 러시아에서 독일에서 난리가 났어요. 물론 러시아에서 난리가 났죠. 러시아는 이거 뭡니까?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를 공격하는 즉시 그 뭐냐? 우크라이나가 이미 모스크바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기는 독일을 초토화시키겠다. 베를린을. 그래서 우리는 디팩토 월드 워 3 이미 그 포장된 제3차 전쟁이 선포되었습니다. 그게 5월 29일 2026년인 것입니다. 너무나 크리티컬한 시대에 살고 있죠.